자, 오늘 할 내용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함수. 자, 함수가 이제 오브젝트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별도 파일 이름을 바꿔서 별도 파일로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이름 바꾸기 해서 인덱스가 아니라 뭐 스터디나 이런 걸로 바꾸시고, 거기에 인덱스 파일을 새로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index.php 그리고 PHP 시작하겠다라는 태그 달아주시고 코드 열어주시고 사이트 새로 고침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겠죠? 자, 모든 주석 해놓고 오늘 수업은 함수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함수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선언을 해요. 선언을 펑션이라는 걸로 선언하고 여기에 함수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체라고 해서 메소드가 들어갈 매개체, 메소드라고 부르는 메소드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괄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함수에서 실행할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어떻게 쓰느냐면 예시로 펑션 이렇게 펑션이라고 적고 함수명 펑크라고 적고 예를 들어서 메소드가 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는 게 함수 구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런 거는 이제 선언하는 거고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밑에서 펑크라는 함수명을 적어준 다음에 A에다가 들어갈 값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요게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정리 다 하셨으면 자, 실제로 사용을 해볼게요. 펑션이라고 생성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스튜던트가 이건가? DMT가 스튜던트 맞나? 스터디라고 하죠. 스터디라고 해주고 여기에 가로를 열어서 에코로 학습이라고 찍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함수명이 되겠고 여기 앞에 펑션이 스터디는 함수다 라고 나타내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요 대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스터디라는 함수가 실행해야 될 명령이 될 거예요. 사용은 그냥 바로 밑에 스터디라고 이렇게 선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터디라고 선언해 주시면 스터디가 요거 함수명이죠. 함수명을 이렇게 선언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학습이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함수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반복적인 어떤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습을 여러 번 찍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학습을 여러 번 찍기 위해서 우리가 에코 학습을 계속 쳐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길다면 뭐 학습을 위하여 어쩌고저쩌고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에코 명령으로 계속 쳐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쳐야 되는데 스터디 요거 한 줄이면 이 긴 문장들이 찍히니까 스터디라는 함수를 그냥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함수는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요 반복적인 행위를 요 스터디라는 요것만으로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에코라고 단순히 찍는 것만으로 이 펑션을 만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에코 해서 이 안에다가 테이블이라는 걸 선언하고 에코 테이블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테이블이요.
테이블 외우고 이제 점점 외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안 외워져도. 에코 테이블 안에 필요한 게 이제 tr이 되겠죠. tr 에코 이렇게 tr 닫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뭔가를 타이핑하면 td 이렇게 자동으로 크로즈가 나오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확장해서 오토 크로즈, 즉 크로즈라고 입력하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 중에 오토 크로즈 태그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깔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팔구님이 타이핑하는 동안 설명 한번 더 드려봤고요. td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어떤 표가 있다고 간주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성적표라는 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성적표를 여러 번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더 1이라는 걸 줘야겠죠. 보더 1 이렇게. 그러면 요 표를 여러 개를 찍기 위해서 또 이 긴 문장들을 계속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코드도 길어지고 반복적인 게 계속 길어지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표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요. A 학생의 표, B 학생의 표, D 학생의 표, 이렇게 성적표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성적표가 아니라 학습 성적표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 성적표라는 이름을 여기서도 바꾸고 여기서도 바꾸고 여기서도 바꾸고 이렇게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면서 다 바꿔줘야겠죠. 그러다가 하나라도 또 안 됐으면 또 찾아서 또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길어지고 유지보수 하기가 힘들어져요. 계속 같은 거를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드 테이블에 또 수치를 바꾼다고 쳐봐요. 그럼 또 2로 다 바꿔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행위를 줄이자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 함수라는 애 하나를 써서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study라는 함수 하나만 쓰면 이 안에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stud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똑같죠, 결과는. 그죠? 근데 만약에 성적이 하나 더 필요해. 그럼 그냥 study만 추가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코드가 길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가공해서 써야 되는 행위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라는 애를 선언해서 함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갖다 씀으로써 반복 행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함수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함수는 그냥 빈값, 메소드가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죠? 메소드가 여기잖아요. 여기 소가로. 네.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써요. 실제로 사용할 때도 그냥 study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수는 이렇게 가로 표시가 정확히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study라는 곳 안에 title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매개체, 메소드를 줬다면 이 타이틀을 어떻게 쓰냐면 이 부분부터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일단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선언을 하고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까지는 무조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성과 사용, 이걸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에 메소드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지만, 메소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할 때 메소드를 아무것도 안 넣으면 에러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에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에러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가 study라는 함수가 매개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개체가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title이라는 요 선언은 함수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함수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title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요 부분은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함수 안에서만. 동일한 이름으로 쓰여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학습 성적표가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결합기호 일단 빼고 에코를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에코 타이틀을 찍게 되면 요 TD 안에 요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네. 그죠? 요 네. TD와 TD 사이에 타이틀이 있으니까 TD 안에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요거를 네. 결합기호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점을 찍어서 줄이면 된다고 그랬죠. 에코는 점이 대신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앞에 에코, 타이틀, TD 이렇게 결합을 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가보면 역시 동일한 에러가 나오죠. 왜? 타이틀을 넣게 돼 있는데 지금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어디에도 요 안에 내용을 채워주지 않았잖아요.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을 전달해준 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달을 해줄 거예요. 타이틀이 만약에 숫자면 1 그냥 넣으시면 되고 문자면 따옴표로 넣어주시면 돼요. 성적표라고. 근데 그 밑에는 성적표가 아니라 시험 성적표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시험 성적표가 아니라 성능 검증서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우리가 제품 설명서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매뉴얼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기타 상세 설명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요 타이틀은 첫 번째 함수가 사용될 때 가로 안에 1이라는 매개체를 전달받았죠. 타이틀은 1이라는 매개체를 전달받아요. 요 1이 요 타이틀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생성자에 있는 요 타이틀이라는 변수 자리를 내가 사용할 때 1이라고 줬으니까 이 1이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전달받은 요 매개체가 요 가로 안에, 즉 요 펑션이죠. 펑션 안에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다 할당돼요. 이해되시나요? 밑에 있는 스터디가 전부 다 타이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스터디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의 스터디가 사용이잖아요. 여기에 펑션은 함수를 선언한 거고 여기가 실제로 사용한 거예요. 그죠? 네. 펑션명을 썼으니까. 그리고 가로의 값을 1로 전달했죠. 그러면 타이틀이 그 1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된 영역에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스터디의 값이 성적표라고 전달하죠. 그러면 타이틀은 이제 성적표라는 타이틀을 받아요. 그래서 요 안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요 가로 안에. 얘는 성적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스터디라는 함수를 한 번 사용했잖아요. 그럼 얘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2를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2를 대입했다고 해서 2를 계속 기억하다가 밑에서 스터디를 그냥 호출하면 그 1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애예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렸죠. 그 밑에서 다시 재활용한 거예요. 나 스터디 또 쓸 거야. 뭐라고? 성적표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값에서 성적표라는 문자를 전달받아요. 그리고 그걸 찍어주는 거죠. 그 밑에는 성적표라는 애를 버리고 뭐를 적어줬어요? 시험 성적표. 그러면 이 타이틀은 이제부터는 시험 성적표가 돼요. 그거를 요 안에서 사용을 했죠. 요 가로 안에서.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온다는 거. 뿌려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뀌었죠, 계속. 타이틀은 계속 바뀐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실행을. 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펑션은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씩 그냥 위에서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두고 오는구나. 네. 위에서 그쵸. 스터디라고 내가 쓰겠다라고 한 부분부터는 다 그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터디를 쓸 건데 타이틀은 성능 검증서라는 애를 전달해 줄 거야. 그럼 그게 요 안에서 사용이 됐죠? 그죠? 자, 얘가 A로 바뀌었어요. 매개체를 내가 A로 수정했어요. 근데 이 안에는 A를 수정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갖고 오지 못하잖아요. 에러 뜨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네. 변수 선언이 잘못됐다라고 나오죠. 뭐가? 네. 타이틀이 변수 선언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밸리블이 변수예요. undefined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다. 타이틀이. 그러니까 이 타이틀은 이 함수 안에 매개체로 전달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네. 만약에 함수 안에서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다 A를 전달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A를 공급받은 애가 내부에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이 A를 다시 재할당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 안에서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그러면 함수 밖에서 내가 에코를 만약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타이틀이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위에 함수 선언했잖아요. 그 안에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줬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그러면 밖에서 이 함수의 밖에서 에코를 이렇게 바로 찍어줬잖아요. 아니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면 자, 요 타이틀이라는 변수는 선언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미 타이틀은 A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펑션 안에 요 부분은요, 생성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함수 생성. 펑션 스터디라고 선언했죠. 네. 얘는 생성이에요, 생성. 그럼 얘는, 바깥에 있는 타이틀은 저건 생성이 아니고 뿌리는 그 용도인가요? 얘는 밑에 출력하라는 거? 있어도 생성이라고요. 그냥 생성이에요. 나는 스터디라는 펑션을 앞으로 사용할 거야. 너 기억하고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기억하고 있어랑, 나 여기서 네 펑션이라는 명령이 실행되도록 해줘가 아니라고요. 얘는 실행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다가 어느 영역에서든 펑션, 이 스터디라는 애를 사용하면 그때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A라는 곳에 시험 성적표를 내가 전달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전달받았죠? 그러면 지금 이 구조에서 보시면 타이틀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펑션보다. 예, 있죠. 위에 있으면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죠? 네.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이 펑션은 밑에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흐름상으로 보면. 자, 펑션을 헷갈리시는 보면은 부분을 질문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펑션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네,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다 읽은 다음에 화면을 출력하거든요. 그러면 이 펑션은 메모리에 너가 기억하고 있어? 이걸 실행해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예요. 펑션, 지금 제가 블록 쳐준 부분은. 나는 스터디라는 펑션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사용한 거예요. 메모리에 들어있는 애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펑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당연히 맨 위에 생성을 하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밑에 선언을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펑션은 그냥 지금 현재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펑션은. 자, 제가 생성을 했죠? 방금 생성했죠? 컴퓨터는 지금 이 상태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명령은 이 상태인 거예요. 에코를 타이틀을 찍어 그 다음에 스터디 함수를 사용해 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컴퓨터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터디라는 함수를 생성했었지. 타이틀은 선언된 적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함수 안에서의 타이틀은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변수인 거예요. 함수 안에서만.
지금 펑션에 선언된 이 변수를 펑션 밑에 에코를 선언했다고 해서 얘가 A를 전달받은 애가 시험 성적서가 A로 전달돼서 타이틀에 시험 성적서가 들어가서 표를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한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에코를 실행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요 안에서만 동작해요. 이 타이틀은 무조건 함수를 생성한 곳에서만 돌아요. 그러니까 밖에 선언한 타이틀과 다른 거예요. 변수명은 같지만 다른 변수인 거예요. 얘는 이 타이틀은 펑션 안에 존재하는 타이틀이고 얘는 펑션 밖에서 존재하는 타이틀인 거예요. 한마디로 위아래가 타이틀은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무관하다는 의미로 거죠.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위에 있다. 위에. 그리고 내가 타이틀이라는 애를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화이군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세로 고침 해보시면 화이군 찍히죠? 예. 당연히 여기가 실행됐으니까 찍힌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 분명히 스터디라는 애를 생성하고 이 안에 타이틀을 준 다음에 타이틀이 실행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화이군은 보이지 않죠. 얘들이 다 실행되고 있잖아요. 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함수를 사용하면 다 화이군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이군이 찍혀야 되잖아요. 즉 밖에 있는 애를 전역 변수라고 해요. 전역 변수. 이거를 그냥 변수라고 부르는데 변수 중에서도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전역 변수를 선언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전역 변수 이런 거는 알아둬야겠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어디서 쓰느냐? 밖에서 자 얘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변수예요. 그냥 변수. 지금은 변수예요. 지금은 자 여기 펑션 안에서 타이틀이 쓰였잖아요. 펑션 안에서 타이틀이 쓰인 이 타이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여기는 뭐 지역 변수. 자, 펑션 안에 들어가기 전에 타이틀은 그냥 변수예요. 그냥 변수. 에코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변수.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변수. 예. 변수를 선언해줘야죠. 그렇게 그냥 쓰시면 에러 나잖아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위에도 써주라는 거구나. 당연히 써주세요. 이거 기초인데 지금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기초 까먹으시면 안 돼요. 변수 선언.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변수를 써요? 변수를 선언해줘야 변수를 쓰지. 위에 지금 가로에 빨간 밑줄 보이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 지금 에러가 있는데? 걔 왜 빨간 표시 나오지? 저장하신 거예요? 지금 에러가 4개나 있다고 뜨는 것 같은데? 위에 타이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숫자 4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에러를 찾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에러를 찾는 게 학습보다 더 중요해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나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수업을 따라오고 열심히 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슈퍼 울트라 수업 안 해도 좋아요. 그거 해결하는 게 차라리 더 큰 학습이에요. 그게 왜 에러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인덱스라고 돼 있는 탭이 있어요. VS 코드에. 하이근님 보이세요? 위에? 네, 거기에 보면 숫자 4가 보이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이 나온다는 건 일단 본문 안에 에러가 있다는 거고 숫자 4는 4개의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줄이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저 4개가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거기는 쌍따옴표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가 쌍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5개가 되네. 에코가 처음과 끝에 큰 따옴표면 중간은 작은 따옴표가 돼야 되죠. 걔는 작은 따옴표여야죠. 이래도 똑같은데? 4개. 아, 지금 보면은 아, 타이틀 지금 여기다가 주소 표시 하셔도 되는데 주소 표시 했다고 저기 뜨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펑션 스터디의 타이틀 그 밑에 지금 바로 가로하고 에러가 나오는데 뭐지? 걔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위가 타이틀이 뭐지? 아 거기를 A로 바꾸셔야죠. 밑에 지금 타이틀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한 거를 위에다가 매개체로 전달을 시켜주면 안 돼요. A로 바꾸세요. 매개체를. 저장. 저장했는데도 에러가 해결이 안 되네. 잠깐 화면을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뭐 하길래 저러나 싶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에러가 떨어졌는데 스터디 펑션 여기 왜 에러가 나오지? 이 사이가 왜 에러가 나오지? 이 주석줄 지워보세요. 그걸 전체 잘라서 위로 그냥 올리세요. 그 위로.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붙여넣게 해보세요. 주석은 그쪽으로 옮기시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저장해보세요. 이것도 저장해도 똑같은데? 똑같아. 컨트롤 Z로 돌리세요. 주석 다시 나오고 저장. 저장하시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펑션, 스터디, A. A는 타이틀은 A. 에코, 타이틀. 다 쓴 것 같은데 뭐지? 에러가 어디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화면도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 지금 스터디에 소가로 맞죠? 네. 그 다음에 대괄호로 열어놓은 거 맞고 그쵸? 점점, 세미콜론. 왜 에러가 안 보이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보게. 잠깐만요. 아니야. 바라님 짜놓으신 거. 예. 하고, 아니 이게 지금 밑에 있으신 건데 네. 얘가 밑에 있다고 에러가 나진 않은데 뭐지? 왜 에러가 나신 거지? 보드 먹고, TR 먹고, TD,
tr 잡고 탭을 닫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예, 나머지는 다 문자로 처리를 했고. 아니요, 어차피 그 밖에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 지금 빨간 표시가 떴기 때문에 펑션 안에서. 와, 이건 뭐지? 타이틀에 는 맞죠, 저거? 아, 왜 난 마이너스 한 줄로 보이지, 자꾸? 화면이 이거 작아서 그런가? 누리에 는 맞아요. 화면이 작아서 그런가? 화면을 겁나 키워야겠다. 지금 보면 스터디 소가로 하고 여기 선언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꺽쇠 표시 달러가 지금 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거기서부터가 지금 에러가 시작인데 시작점이 거기서부터거든요. 위에 뭐 딴 거 한 게 없는데. 그냥 함수 선언 A 한 게 문제가 있다고요? 저장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A 저장해보세요. 가로 사라지면 안 되고 엔터. 저봐, 저 앞에 타이틀 앞에 자꾸 저게 뭐지? 실행해보세요. 실행 돼요? 저장하고 실행해보세요. 되네? 다 되는데요? 되는데 저 에러 표시는 뭐지? 4개. 신기하네. 근데 실행은 잘 되는데요? 일단 활구님 거기에 깐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뭐가 틀리게 나오나 봐요. 에러가 없는 것 같은데 에러가 있다고 나오는 게 신기하네. 자, 어쨌거나 밑에 설명의 흐름이 끊겼네. 자, 지역 변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죠. 요 에코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펑션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어디 갔어? 잘라서 펑션 위에다가 붙여놓고. 자, 그러면 지금 밖에서 있을 때는 타이틀이 그냥 변수였어요. 그죠? 변수였고, 요 안에서 타이틀은 펑션 안에서의 이 타이틀은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안에 있으면 작게 있으니까 지역 변수고 바깥에 변수고. 네. 그래서 요 타이틀을 그냥 T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그냥 T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T로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해보시면 결과는 변함이 없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T는 지역 변수예요. A를 전달받아서 요 펑션이라는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변수. 그래서 지역 안에서만 쓰인다고 해서 지역 변수인 거예요. 펑션이 한 덩어리의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이랑 똑같은 애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밑에 펑션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고 스터디가 아니라 이번에는 클래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요걸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라고요? 네. 아니요, 여기 그냥 펑션 스터디 바로 밑에다 하나 더 생성하라고요. 바로 밑에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펑션은 어차피 펑션끼리 모여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써서 쓰이든 쓰이니까. 자, 클래스라는 애를 선언했어요.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타 상세 설명이라는 애를 클래스로 바꿔볼게요. 클래스라고 선언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CLS라고 합시다. 클래스는 PHP에서 클래스라는 생성자가 따로 또 존재해서 클래스라고 선언하면 안 돼요. 시스템 명령어가 이미 클래스라는 애가 있어서 시스템 명령어는 생성할 수 없거든요. CLS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 고치면서 보면 어차피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CLS 안에 함수 안에 있는 이 지역 변수를 지우고 지웠나요?
이걸 지워버리라고요? 지우고 거기다가 글로벌이라는 걸 선언한 다음에 변수 타이틀을 줄게요. 그리고 CLS 안에 t를 출력하는 부분을 타이틀로 바꿀게요. 글로벌 하고 그러면 얘는 바로 전역 변수가 돼요. 이렇게 하면 몇 시에 시작했지? 7시요. 나 함수 예제를 좀 많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요. 달러를 빼고 넣으셨잖아요 지금. 다 지우시고 드래그 해서 지우세요. 그렇게 일일이 지우면 시간 아까워. 고집. 아니, 하다가 중간에. 점 타이틀 달러 타이틀 점 저장하시고 자 보시면 CLS는 A라는 메소드를 똑같이 전달받는데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함수 네. 안에서는 A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글로벌이라는 전역 변수를 선언해요. 누구를? 타이틀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밖에 있던 변수잖아요. 요 네. 타이틀이 밖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죠? 밖에 있던 애를 아까 지역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쓰인다고 했죠. 네.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선언을 해주면 글로벌이 전역 변수 선언이에요. 타이틀을 외부에서 다 가져와요. 외부에서 똑같은 변수명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대로 써요.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 여기서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타이틀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네. 스터디는 타이틀이라고 동일하게 선언하고 타이틀을 사용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걔는 요 안에서만 쓰였어요. 그래서 네. 저장해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밖에 화이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디를 사용한 애들은 자동적으로 스터디에서 부여받은 타이틀을 다 그대로 사용했죠. 그죠? 네. 근데 CLS는 타이틀이라는 전역 변수 글로벌이라고 선언해서 타이틀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이군이 찍혔죠. 네. 밖에 내가 찍었던 애가 안으로까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역이에요. 전역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전역권 할 때 쓰는 그 전역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변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글로벌로 선언하면 밖에 선언했던 이 변수를 그대로 안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밖에서 선언한 동일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함이 되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변수여도 글로벌이 앞에 안 붙으면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고 없어지는 애고, 글로벌이라고 선언하면 함수에서도 사용되지만, 아니,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변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안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네. 보시면 CLS에 기타 상세 설명이라는 타이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화이군이 찍혔죠. 네. 왜냐면 타이틀을 그대로 얘로 쓰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함수 안에서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네네. 자,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펑션 sum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4개체를 2개를 받을 거예요. a는 0, b는 0 이렇게 받을 거고요. 얘의 역할은 return a 플러스 b를 해줄 거예요.
A는 0, B는 0. 자, 안에서는 return A 플러스 B. return A 플러스 B. 저장하시고, 자, CLS 밑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1 플러스 2를 하시고요. 얘를 복사해서 그 밑에 뭐 다양한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그리고 세로 고침해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게 보일 거예요. 숫자 복사해서 아무 숫자나 2개 넣어보세요. 2개. 이제 이게 뭐냐면 펑션 sum이라는 함수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매개체로 전달받겠다는 뜻이 돼요. 콤마를 이용해서 값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 5개, 6개 막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자, 이 뜻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받겠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네. 자, 는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아까는 없었잖아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는이 들어갔죠. 는이 들어간 건 A 자리에 어떤 값도 주어지지 않으면 초기 값을 0으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B 자리에 값이 안 들어오면 0으로 자동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선 초기값 0이라는 소리죠. 초기 값이 아니라 이 자리에 값이 안 들어오면, 뭐 초기 값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어쨌거나 A 자리의 초기 값은 0, B 자리의 초기 값은 0.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네. 자, return은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펑션을 호출하면 펑션 안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 걸 던져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거예요. 자, return 던져줘. 뭐를? A랑 B를 더해서 던져줘. 그죠?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1이 들어오고 B 자리에 1이 들어오면 return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예. 자, 근데 분명히 숫자를 다 적었죠. 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건 왜 그러느냐? return은 전달만 하는 거지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출력은 echo나 print로 출력하는 거예요. PHP는 화면에. 아, 예. 이해되시죠? 제가 예. 이거 기초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PHP에서 출력은 echo 또는 print다. 프린트. 예. 예. 그러니까 return은 해당하지 않죠. 예. return은 echo도 아니고 print도 아니니까. return은 예. 그냥 값만 던져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결과가 이거야? 라고 단일한 값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화면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echo 펑션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echo 펑션명 또는 print 펑션명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echo 함수에 매개체 1, 2를 던졌기 때문에 리턴된 결과인 뭐가 찍혀요? 3이 찍히겠죠. 3이. 그죠? 3이 찍혀요. 자, 여기에 떨어져서 안 보이니까 헷갈리니까 echo 여기다가 br 태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br은 줄바꿈이라 그랬죠. 이렇게 줄바꿈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메뉴에서부터.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3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세미콜론 없네요. 밑줄, 빨간 밑줄 보이면 무조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빨간 밑줄은 절대 우리가 봐서는 안 될 두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밑줄이 보이면 안 돼요. 저장하시고요.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새로 고침 해보시면, 자, 3이 찍혔죠? 네. sum이, 즉, 1번 자리에 1이 들어갔고요. A에.
B 자리에 2가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리턴 됐죠. 전달된 값이 에코를 만나서 찍혔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네. 에코, 썸 해놓고 2만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2가 나오죠. 그냥 2만 나오겠죠, 당연. 왜요? 하나밖에 없. A 자리에 2만 들어가고 B는 0이니까. 그렇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즉 아무것도 안 적은 여기는 A 자리가 돼요. 그리고 결과 B는 메소드를 전달 못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0이 돼요. 0. 예.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음. 초기 값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기에 sum A니 꼴 0, sum B니 꼴 0, 0을 안 줬다면은 에러가 생기겠네요. B가 없다고. 자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아, 이해되죠? 그래서 네. 내가 함수를 쓰는데 초기 값을 내가 임의로 지정해주고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초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면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여기 사이뛰기 하시면 안 돼요. 사이뛰기도 공백은 한 문자로 간주돼요. 그래서 사이뛰기 없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스페이스 한 칸도 문자예요. 컴퓨터에서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빈값이다 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붙인 따옴표. 이렇게 하면 A는 빈값이 돼요. B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그냥 2가 나오죠. 이번에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A 자리에 그대로 2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내가 문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가 대입이 된 거예요. B가 0인 네. 거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메소드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과 그거를 리턴해서 돌려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네. 자, 숙제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이거 숙제 주석으로 꼭 하세요. 숙제. 네. 각 함수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하여 세 개의 값을 전달받고, 이거 전달받고가 뭔 뜻인지 알죠? 전달받고가 네 개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소드 있는 자리. 네. 세 개의 값을 전달받고 그 값들을 각각의 값들 안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풀이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숙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들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자, 함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가 각각 존재해야 돼요. 각 함수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 개의 값을 전달받도록 해야 돼요. 아, 세 개 값을. 각 함수는 세 개의 값을 전달받아야 돼요. 전달받은 값은 리턴을 이용해서 출력. 여기는 이해되시죠? 값을 전달받고. 요거를 내일 저녁까지 학습하셔야 돼요. 사실은 더 내고 싶은데 내일 저녁까지, 이게 매일매일이니까 주 단위가 아니라 우린 매일매일 주 5일 수업이니까 네. 1시간씩. 그래서 하나만 낼게요. 하나만. 함수 만드는 거, 이용하는 거를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요거가 숙제입니다. 출력. 요거 간단한 함수예요. 실제로는 함수가 복잡해지거든요, 이거보다.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복잡한 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예제로 함수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정말 복잡한 코드들을 가지고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일 뭘 할 거냐면, 앞서 우리가 성적표 만들었죠. 네. 배열을 이용해서 성적표 만들었잖아요. 그걸 함수로 옮겨올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뭐 1학년 성적표, 2학년 성적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까지가 네. 오늘 수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숙제가 있기 아. 때문에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